중국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자국에서도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쿄올림픽으로 골치가 아픈 일본에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관련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IOC 딕 파운드 의원이 만약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불과 6개월 뒤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같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무관중으로 열리길 바라지 않는다고 NHK가 보도했는데,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초반까지 개발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필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내보내자 일본 온라인 네티즌들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취소되는 게 옳다고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제대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베이징 올림픽도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종 포털 등에서 베스트 댓글이 되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서양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참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을 의심하고 있는 미주나 유럽에서 불과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베이징 올림픽을 참여하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그때까지 경제 정상화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별 상황이 정상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낮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베이징 올림픽 취소설이 나온 것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만, 중국 우한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로 인해 자국의 올림픽이 취소되면 적지 않게 당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 책임론을 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보복까지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이와 관련 중국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어 다른 국가의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국이 반대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베이징 북경 올림픽을 하더라도 반반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 냉전 시대의 이념차로 인해서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은 동서양이 반반씩 갈라져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 위험성이 낮다며 세계 각국을 중국 베이징 올림픽으로 초대장을 돌리는데,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며 참가를 꺼리고 그 가운데 중국과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든지 말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상하의원 당파를 초월해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올림픽 보이콧이 나오게 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애매한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올림픽 참여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되게 경제 보복을 당하는 호주를 비롯해서 중국의 반기를 들고 있는 미국 중심의 파이브 아이즈 등은 현재도 매우 심각한 외교 갈등으로 빠져들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보이콧과 갈등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국도 화웨이 배제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러한 영국에 대해서도 보복당할 준비를 하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최근 영국은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모든 화웨이 장비를 제거한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모습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모든 결정과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면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갈등 양상은 결국 베이징 올림픽까지 영향을 끼쳐 동시다발 보이콧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또한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했었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2월 호주는 일찌감치 자국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 시장 출마 후보가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이 불가능하다면 런던에서 열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캐나다에서도 자국 선수들을 도쿄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사전에 비친 바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문제는 선수 안전 핑계로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쿄와는 다르게 이곳에는 외교적 이유가 결부돼 중국 자체에 대한 보이콧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현재 역대급인 조치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돼 더욱더 갈등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을 수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산당 체제의 중국은 확진자 수를 거의 제로로 맞춰놓을 정도로 베이징 방역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에 입국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방역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전인대 혹은 OECD 회의 등 큰 개최를 할 때 지역의 공장을 올스톱 시키기도 하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자국의 공기 오염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차량 이동 및 공장을 멈추는 행동도 서슴지 않기에 베이징은 해당 시기가 되면 수개월간 확진자가 제로인 코로나 청정 도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올림픽 참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찬반 여부로 갈리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은 베이징 올림픽 참여가 일종의 선택의 기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미중 갈등은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새로운 강력한 중국 제재 정책을 발표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할 내용의 초안에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도 담겼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가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국 소속이나 국영기업 임원의 방문도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중국 인구의 거의 5분의 1인 2억 7천만 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강경 노선 전략을 택하고 있으나 지난 2017년 이후 발언은 강경하게 해도 실제 행동은 달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안건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만약 이 조치가 이뤄진다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최악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에도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국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국민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건이 실시된다면 미중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미중 라인의 첨예한 대립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문제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런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공산당은 축복이라는 발언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1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의 시 주석은 당은 모든 것을 영도한다면서 당의 영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근본이고 전국의 각 민족의 이익이자 행복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것은 중국과 중국 인민, 중화민족의 큰 행운이라면서 당의 영도를 견제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이 전체를 총괄해 조율하는 것이 중국 사회주의 정치 제도의 장점이라면서 별들이 달을 받쳐주는 격으로 달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로 전날 언론 브리핑과 대담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최대 국가안보 과제가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로 다음날 나와서 미중 간의 신냉전이 더욱더 확실하게 고착화되어가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과거 사드 때보다는 확실히 사이가 회복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한한령이 해제되었다는 오보가 나갈 정도로 중국 지방에서 한국에 대해 개방적이 되었다는 뉴스도 나오면서 잠시 중국 관련 수혜 주식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한국 연예인들의 틱톡 계정을 모두 삭제 혹은 차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갑자기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팬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계정들이 대거 차단된 것입니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추진되는 등 한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여러 차례 우호적인 몸짓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당국 차원의 조치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지만, 과거 한국 연예인들이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이후 중국 활동이 제약돼 더우인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어렵게나마 팬들과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이렇다 할 설명도 없는 계정 차단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폼페이오는 이 틱톡 앱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틱톡 말고도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위챗과 같은 메신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줘서 중국 앱의 퇴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힘이 됩니다. 아베는 지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아베는 9월에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본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즐기는 상황에서 선거운동과 투표를 하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팍팍 지원해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잔머리를 굴린 결과가 도리어 C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와서 중의원 해산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또다시 잔머리를 굴려야 하는 아베입니다. 문제는 C19가 확산되면서 고투 여행 캠페인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대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 중지를 하면 취소 수수료 사태 문제와 장난치냐는 반발이 개인과 관광업계 등에서 빗발칠 것이 뻔하고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베 정부는 그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빼박 딜레마에 걸려버린 아베와 고투 여행 캠페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30일 하루 동안 C19 신규 최종 판정자가 처음으로 1300명대를 넘었습니다. 도쿄 367명, 오사카 190명, 아이치현 160명, 가나가와현 76명, 사이타마현 57명 등 전국적으로 1301명을 기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생명을 달리한 사람은 지금까지 총 1020명에 달합니다.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도쿄도의 367명 중에 전파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이 204명일 정도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할 정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어떻게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도쿄도로부터 몰려오는 사람들이 다 무섭다. 불안하고 두렵다.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베는 한 달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총리 관저도 아니고 개인 집에서 푹 쉬다가 오후에 몰래 관저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잠적 중인 아베입니다. 결국 아베 정부도 C19가 폭발적으로 전파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고투 캠페인에 강해지는 역풍에 고심하고 있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관광산업이 빈사 상태이다. 조금이라도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 라고 밝혔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C19를 확산시키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지방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여름방학과 고투 캠페인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 도리어 C19의 폭발적인 확산과 지방 경제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아베 정부의 C19 대책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국회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하루라도 빨리 고투 여행을 일단 멈춰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오미 회장은 오늘 내일의 C19 상황에 대해 신규 최종 판정자 수뿐 아니라 의료 체계와 PCR 검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할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오미 회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금 중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진행되어 버린 고투 캠페인을 중지한다면 취소 수수료 등 상당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에는 악영향이다. 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오미 회장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의료 붕괴가 오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빨리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경제 살리기 주장에 대해 도리어 캠페인의 강행 역효과로 최대 12조엔 약 136조 6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날 뿐이다. 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고투 여행 캠페인의 역효과는 상당하다. C19의 제1파가 왔을 때 일본은 GDP에서 12조엔 정도의 마이너스 경제 손실을 가지고 왔다. 지금처럼 C19가 확산된다면 동일하게 12조엔의 경제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우려가 현실로 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난번에는 아베 정부가 호텔을 빌려서 격리시설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캠페인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C19 경증자는 자택 대기를 해야 하고 병원은 입원실 부족으로 의료 붕괴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고투 여행 캠페인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 후에 개인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숙박증명서,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이나 현금 카드 사본, 면허증이나 보험증 사본,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서, 계좌 확인서 등 6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아직 이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온라인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온라인 준비는 또 언제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1인당 1박에 최대 2만엔, 약 22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개인이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언제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행사는 숙박업소는 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서 사무국의 구체적인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다 보니 개문 발차 캠페인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은 지난 급부금 지급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또 무슨 온라인이냐 라는 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일본입니다.